자, 이번에는 위에 작성된 이 순번의 오리지널한, 그죠? 이렇게 집계표의 내용들을 실제 우리가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쁜 표로 한번 집계 모양을 바꿔보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5, 4, 3, 2, 1은 우리가 설문 코딩 분석하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실제 보고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5점이 뭐고 4점이 뭐고 3점이 뭔지 의미를 실제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용들을 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F열에 여기다 응답표라는 글자를 하나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칸에는 순번이라고 적을 줄 거고요. 일단 여기 있는 숫자 1이라는 값을 일단 기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예제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값을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입력을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로 일단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아래쪽에 항목 이름이라고 적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응답수라고 적어줄 거고 응답 비율과 그 다음에 누적 비율이라는 것까지 실제 우리가 보고서에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항목 이름은 조금만 늘려줄게요. 자, 여기다가 제일 처음은 5점에 해당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 그죠? 그 다음에 4점은 그렇다. 3점은 보통. 2점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매우 부정이 그죠? 1점이 되겠죠. 그죠? 합계라는 내용도 한번 추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렬 상태라든지, 그죠? 정렬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거나 테두리 설정 이런 부분도 조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조금 넣어보시면 좋겠죠. 그죠? 색깔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잘 안 되면 여기 임의로 만들어져 있는 색상의 분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봤고요. 나중에 테두리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응답수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응답수를 구해 올 때는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순번 1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통째로 읽혀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순번 1번이죠. 순번 1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돼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을 값수로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값.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을 붙여 넣으실 수 있는데 매번 이런 값들을 붙여 넣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값을 다이렉트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표 여러 개를 세트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배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여기 표, 그때까지 우리가 작성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칸을 하나를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 하나의 수식을 완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개념은 여기 5개 칸이면 위에 나와 있는 칸 5개를 통째로 매칭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맞춰가지고 값을 같은 칸의 개수에 맞는 값을 가져온다는 말이거든요. 자,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는 해주고 위에 나와 있는 5개 칸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통째로 칸칸에 맞춰서 가져오는 이 배열 수식을 완성할 때는 엔터 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값들을 칸칸에 맞춰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배열 수식입니다. 자, 배열 수식은 특별히 우리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세트로 가져오는 부분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수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하나의 칸을 지우려고 보면 배열의 일부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배열 수식 처음에 적었던 거를 통째로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다 지워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칸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5개 칸을 순서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칸을 채울 부분 전체를 다 잡아줄 거고요. 자, 는 해서 위에 나와 있는 값을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값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배열 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 자, 합계는 여러분들 아까 하신 것처럼 sum이라는 함수로 문항 반응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응답 비율을 구할 때 수식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죠? 현재 나와 있는 이 문항 응답수가 총 개수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는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응답수 나누기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계값은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
총 전체 분모 값이 고정이 되는 효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합계 개수 중에서 내가 끌어내리는 숫자 값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전체 합계는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엔터 쳐주고요. 끝까지 끌어주시게 되면 응답 비율이 구해지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수자리로 나와 있지만 퍼센트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표시 형식에 그죠? 백분율 스타일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백분율 스타일로 바꿔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합계를 구해줄까요? 썸이라고 해서 위에 나와 있는 응답 비율이 100%로 잘 세팅이 됐습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누적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비율은요. 일단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누적 비율은 일단 보세요. 매우 긍정과 그렇다 이 두 가지의 비율의 값을 총합하게 되면 이 문항 자체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의 수가 되겠죠. 그죠? 몇 퍼센트 이 교육과정을 수강한 사람 중에 그죠? 매우 긍정과 그렇다라고 체크한 사람의 총 합계에 해당하는 퍼센트의 수가 만족했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수치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구해진 누적 비율의 이 두 번째 값을 활용하시게 되면 바로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내용 값이 하나 추출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자, 누적 비율은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썸이라는 함수인데요. 썸은 그죠? 자기 거를 찍어주는데요. 이게 한 칸 내리게 되면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칸은 고정이 되고 한 칸은 점점점 내려가면서 범위값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썸에 해당하는 누적 비율 주는 방법입니다. 누적이죠. 누적 합계. 자, 이거는 하나의 값을 찍어주고 땡땡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칸은 자기 거지만 그 다음 칸 내리게 되면 한 칸은 고정되고 한 칸은 내려갈 수 있도록 풀어주면 되는 상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H54가 두 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하나를 선택해서 F4번으로 절대 참조 방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하나 값은 고정이 되고 하나는 상대 참조니까 자, 첫 번째 값은 그대로지만 그 다음 칸 내려가 볼까요?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의 값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분명히 54였었는데 55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끌어보실까요? 하게 되면 이렇게 누적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구해진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보고서를 쓸 수 있냐면 그죠? 순번 1번이 어떤 문항이었는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순번 1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100%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누적 비율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누적 비율까지 완성된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먼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여기에 지금 응답 그래프라고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응답 그래프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이름과 응답 비율이라는 값을 활용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값들 중에 항목 이름 범위를 선택할 거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응답 비율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이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중앙 부분에 차트가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추천 차트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이때까지 엑셀을 꽤 오랫동안 사용해 봤지만 여기 나와 있는 차트 이외에는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천 차트에 내가 원하는 차트가 없다면 모든 차트에 가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차트에 가시게 되면 원형 차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뭐 3차원 정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요. 오른쪽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차트를 오른쪽에 조금 갖다 둘 거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하시게 되면 셀의 위치에 맞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나중에 한글이나 또는 워드로 붙여 넣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한글이나 워드로 또 재차 붙여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크게 칸을 많이 할당해서 이제 보고서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크기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절히 조금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건데요. 조절하게 되면 실제 표시돼야 될 차트 그래프가 많이
축소되고 내용들이 많이 잘 표시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제목이 필요가 없거든요. 차트 제목 클릭해서 딜리트 해줄 거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범례라고 해서 색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정리해서 표시하는 범례는 지울 거고요. 다이렉트로 이 조각 자체에다가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모양을 가다듬어 두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자, 너비를 좀 줄일게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그 디자인이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적당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그죠? 파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차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매우 부정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막 겹쳐져 있고 원하는 모양이 되지 않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재차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차트 조각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차트 조각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조각만 선택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매우 긍정이 몇 %입니다. 그렇다 몇 %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퍼센트와 함께 지시선과 함께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우 긍정 이렇게 나와 있는 라벨이 있는데요. 라벨이 없으면 여기 이제 조각에서 오른쪽 클릭해 주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는 부분으로 가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셨을 때 항목 이름 체크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값이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긍정이 몇 %인지를 같이 표시해 줄 거고요. 지시선 표시가 체크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조각 바깥쪽에 표시하다 보니까 조금 글자들이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동 맞춤이나 또는 뭐 안쪽 끝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글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는 안쪽 끝으로 하는 게 이 차트의 그래프 파일을 적절하게 분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이 조금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홈이라는 리본에 가주시게 되면 글자 색상을 검정색으로 그냥 바꾸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렇게까지 이렇게 만들어 두실 거고요. 구분 기호도 여기 콤마가 되어 있는데요. 콤마 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줄바꿈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